네, 오늘 코스닥의 하락세가 좀 큽니다. 과대낙폭 구간이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이제는 이 정도 하락했으면 바닥권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해 있을 때 투자 유망한 종목들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증권의 박장욱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스케줄을 일찍 잡아놓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날 나와서 네. 유망 종목 얘기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찾을 건 찾아야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결국에는 종목 찾아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스몰캡에서 박영권 님이 보시는 유망한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지금은? 저는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 지금 좀 봐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네. 있고요. 하이로코리아는 이제 개장용 피팅 및 밸브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개장용 피팅은 반도체, 해양, 조선, 비행기들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는 피팅인데요. 하이로코리아는 이 중에서도 특히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해양 쪽에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을 때 네. 그쪽에 매출 경험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들이 강세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로코리아 같은 피팅 업체들인데 이게 조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비행기라든지 뭐 항공 분야에도 쓰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본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로 상당 기간 이제 고유가가 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탈탄소 친환경 정책으로 그동안 이제 원유 투자 그리고 가스 투자 쪽이 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공급 부족이 조금 심화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요 원유 생산국들인 지금 적극적인 원유 생산 증산이 조금 이제 예상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또 특이점이고요.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가까이가 미국, 중동, 러시아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정책 불확실성 등을 통해서 신규 유정에 대한 투자가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우디가 고유가를 지키기 위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감산을 지속적으로 하는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간에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의 원유 생산이 원래도 공급 부족이었는데 주요 생산되던 지역에서도 공급이 제대로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양 쪽에 투자가 이제 다수 반사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남미의 브라질, 서아프리카의 가이아나 같은 지역들이 있고요.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용대에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조금 어려운 사이클을 겪다 보니까 투자 BEP 레벨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전성기만큼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받진 못하겠지만 이제 해양 부분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국내 조선사들도 한두 건씩 해양 플랜트 수주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하이로코리아도 이제 추가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원전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아주 가속화될 것 같진 않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도리어 유류 소비는 계속 있을 테고요. 해양 쪽에 투자가 좀 늘어날 거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로코리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해양 투자 가치가 만약에 하이로코리아에 말씀하신 대로 간다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가 반영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해양 쪽의 투자 가치가 이제 과거랑 좀 많이 다른 게 네. 국가별 에너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축으로 같이 발전을 합니다. 네.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성, 두 번째가 이제 안보,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성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안보랑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기존 전통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 있고 이제 국가별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방면에서 공급을 받는 게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얘기는 전통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상당 기간 이제 좀 기어질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유나 가스 같은 전통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번에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의존하던 상황에서 이 위기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큰 폭의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유나 가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고자 하는 이 필요성까지 있다 보니까 해양 부분의 값어치가 예전보다는 더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목표가 제시하셨나요? 한 3만 원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한 2만 3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목표가 제가 한 3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사실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이 목표가는 한 끝나서. 35,000원. 이걸 기간은 어느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기간은 제가 볼 때 한 내년 중순까지 보신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그 정도까지 좀 터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목표가 한 35,000원 제시하셨다는 얘기까지 확인했고요. 네. 다른 것도 하나 더 볼까요? 두 번째 뭐 강소기업이라고 할까요? 어디 주목하고 계세요? 네, 그다음에 펌텍코리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펌텍코리아는 펌프, 콤팩트, 스틱류 등의 다양한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강소기업인데요.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브랜드사 및 제품에 대한 매출이 치우쳐져 있지 않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국내 화장품 시장과 더불어서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사인 펌텍코리아. 뭐 이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KBT의 성장이고요. 첫 번째는 네. 이제 기존에는 뭐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성장의 가능성이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중국 내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사들 중에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한국 화장품 자체에 계속 이 열풍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란다 유럽 등 그리고 중소 브랜드사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화장품 업체들보다는 중소 브랜드처럼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사들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네. 그들의 이제 업황이 굉장히 좋다 보니 그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로 봐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정 이벤트로 보면 광군제라든지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연말 시즌을 보고 저희가 펌텍코리아는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 길게 봐도 되겠습니까? 더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한 20년 정도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네. 매출이 성장했던 회사고요. 프리몰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에서 용기를 이제 수주받아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용기를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회사고요. 실제로 그런 일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 펀더멘탈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이제 신공장 증설까지 나타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도 그런 이벤트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펌텍코리아는 저희가 목표를 어디까지 두고 볼까요? 저희 32,000원 목표가로 제시드리고 목표가는 있습니다. 32,000원 정도 제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중소형주 투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 몇 가지만 해주시죠. 이 조언을 드리자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종목에 더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전부 다 떨어지는 건 사실 저희가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빠르게 얘기하면 시장이 전부 다 떨어진다는 거는 좋은 기업도 다 같이 떨어지는 시기라는 거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이제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의 종목을 더 투자를 하시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전체가 떨어질 때 기업 가치보다 더 많이 빠진 좋은 회사들 찾는 게 도리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의 박장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